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날개가 계속 없을 걸로 보여지는 이 추락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과 국힘당 국정 지지율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대통령 가족의 부정부패와 비리, 또 실정을 넘어선 무능과 무지의 국정 운영에 곤두박질 치는 서민 경제와 국가의 총체적 위기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날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이 속은 거죠. 신기루 같은 정의의 사도라는 부패한 정치 검사한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지난주 대비 4.2%포인트 하락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5.6%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포인트 상승해 62%로 나타났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넘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감정적 지지율은 10%대 미만인데요. CBS 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2년차 들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는데요. RN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평, 수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 30대 여성층,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한 반면 국힘당은 하락했는데요. 최근 다른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2.9%포인트 상승한 47.8%, 국힘당은 3.5%포인트 하락한 34%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무당층은 14.9%, 지지하는 정당 없음 14%, 잘모름 0.9%, 정의당은 1.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양당의 격차는 무려 13.8%포인트 차이로 크게 벌어졌는데요. 계층별로는 민주당이 30대 여성, 서울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힘당은 30대, 서울 TK, PK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해외 순방 일정을 이틀 더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적절했다는 답변은 37.4%, 적절하지 않았다가 56%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부정평가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30대, 40대, 50대, 남자보다는 여자, 서울 수도권과 호남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적절하다는 보수층과 국힘당 지지층, 국정운영 긍정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고 업계 측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추경 경정 예산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 60.9%, 필요하지 않다 31.3%로 야당의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고 RDD 조사 방식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더 추락해야 그 끝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 정부에서 바닥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정부 여당은 파렴치한 남탓 공세를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눈 뜨면 남 탓할 궁리만 합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수해 피해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습니다. 사망 46명, 실종 4명 등 사상자 발생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집권 세력의 뻔뻔함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님의 귀에는 국민의 깊은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은 지난해 올해 수해 대응에서 반복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며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절박하게 정부를 찾았던 수해 현장에서 종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정부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나쁘끄러운 남탓 공세를 멈추고 집중 폭우를 대형 참사로 만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정부 여당의 뻔뻔한 남탓은 분노한 국민에게 불난 집에 기름을 얻는 꼴이 될 뿐입니다. 후한무치함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장모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며 법정에서 구속되는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대통령 일가족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벌써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347억 원의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에 대통령 후보 시절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통령 당선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오늘 법정 구속됐다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의 사건은 과잉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의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저는 다음 주 중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 나타난 공천 개입 의혹 및 국힘당 전당대회 개입 등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청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했던 선배 검찰청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조해 검찰청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현재의 정권의 개가 된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사실 개가 아니죠. 한 몸인 거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사실상 소송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 50억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 범죄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직격했는데요. 그는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청장의 대검에서 2020년 3월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최 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청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고 이 문건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실에도 보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조직이 검찰청장 가족변호 문건을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할까요?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뭉개고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쩌죠? 총선이 코앞인데 댐이 터진 듯 쏟아지기 시작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범죄와 비리들.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역시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200석을 반드시 만들어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듯 보이는데요. 2년여 잘해먹었으니 대가를 받아가야겠죠. 탄핵이 안 된다면 식물 정부로 가야 할 듯 싶습니다.